네,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자 500명은 돌파를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수빈킴입니다. 그 방탄커피를 열심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가끔 이런 반응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방탄커피를 마셔보지 않겠는가 이랬을 때, 나는 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서 이러면서 지방 섭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방탄커피를 마시는 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아시죠? 구독을 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고지혈증 판정을 받게 되고, 고지혈증은 알려지기로 동맥경화나 그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니까요.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의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지방을 섭취하는 걸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포화지방은 기름진 고기나 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영양학 분야에서는 지금도 계속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이고, 또 콜레스테롤에 대한 평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포화지방 얘기부터 해볼까요? 2010년에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이 있었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거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실시된 실험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35만 명에 대한 자료를 최소 5년부터 최대 23년까지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포화지방 섭취랑 심혈관 질환이랑은 연관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랑 심혈관 질환의 연관도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UCLA에서 200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은 심장마비로 입원한 사람들, 환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거의 75% 정도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기준 수치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었고, 심지어 절반 가까이는 거의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수준에 이렇게 근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게 모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상식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정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은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수준의 콜레스테롤 검사 말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거나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콜레스테롤을 크게 HDL이랑 LDL로 나누는데, 원래 뜻은 HDL은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고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그냥 HDL, LDL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HDL은 몸에 좋은 거고 LDL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LDL에서도 몸에 진짜로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또 구분이 돼요. LDL 콜레스테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몸에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는 거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튀긴 음식을 먹는 거나 설탕이나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들이 오히려 콜레스테롤에는 더 나쁜 콜레스테롤에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 이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왜냐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쪽에 더 최신 그런 자료들이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는 어떤 그런 심혈관 질환 증상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이미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나오는 증상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먹는 것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몸에서
그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은 또 그걸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몸속에 염증이 증가하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그리고 간과 담낭의 배설 기능이 약화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지방의 섭취까지 피하는 거는 그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지금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이거 자체가 원인인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안 좋은 그 콜레스테롤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에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거에 의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연관이 됩니다. 뭐 보통 인슐린 저항성은 그런 뭐 혈당 그리고 당뇨 뭐 이런 거랑 가장 연관이 크지만은 이 염증 작용이랑도 연관이 큰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탄커피는 간헐적 단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 간헐적 단식할 때 따르는 그 고통스러운 배고픔, 공복감 이런 건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거의 그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그런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가 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몸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거랑 심혈관 질환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방탄커피는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